이강민의 잡지사 7월호 10번째 페이지. 긴 방황을 끝내고 238일 만에 집으로 돌아온 잡지사의 막내 아들입니다. 곤충만화 그리는 갈로아 김도윤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아유,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또 뵙네요. 네, 238일 만인가요? 그걸 또 세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리웠으면. 아, 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뭐 잘 지내셨나요? 아, 네, 잘 지냈습니다. 해외로 남아공도 가고요. 또 여기 오늘 소개할 제주도도 가고요. 또 제주도에서 또 재밌는 곤충도 찾고 하면서 곤충 보고 또 그림 그리고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갈로아 작가가 안 계시는 동안 네. 저희가 준중형 채널로 거듭나서 10만 구독자를 달성했다는 네. 사실을 알고는 계셨나요? 아, 네, 들었습니다. 실버 버튼까지 이제 생기시고. 덕분입니다. 또 갈 작가님의 지분이 상당하고. 챙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갈 작가님 덕분에 이렇게 10만 구독자도 달성할 수가 있었고요. 요즘 뭐 방송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굉장히 바빠 보이는데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아, 네, 저도 잡지사 덕분에 네, 많은 사람들이 잡지사에서 봤습니다 하면서 불러주시나. 네, 그렇습니다. 네, 좋다. 여러분도 오랜만에 우리 또 갈로아 작가의 그 뭐랄까요? 순수한 광기 한번 또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이제 갈로아 작가에게 다시 한번 모시고 싶다고 전화를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때 전화를 받자마자 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네. 내가 잡지사 뭐 AS 할 게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뭐 전에 했던 내용 중에 약간 고칠 게 있나요? 네, 근데 예전에 시작할 때만 가끔 이제 그 구독자분들의 이제 청취자분들의 그 질문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미들 보면 그 나는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나냐 이런 질문이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저 곤충 하잖아요. 그래서 거미는 이제 아름아름 대충 같은 절지동물이지만 뭐 곤충은 아니라서 대충 그냥 주워 듣고 배워 듣고 아는 걸로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거미는 곤충이 아니었죠.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아는 건 있지만 그렇게 잘 알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거미 나는 거 걔네 잘 날죠. 그 스파이더맨 보면 하듯이 여러 가지 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대충 아는 것만 말씀드렸어요. 그중에 제가 너무 특이한 것만 알고 있었는데 그중에 거미를 나는 거 제일 특이한 게 이제 말이 줄을 이렇게 당겨서 난다. 정말 이렇게 스파이더맨처럼 이렇게 정말 이렇게 날아서 나는 것도 있고 한데 이제 정말 거미가 줄을 이렇게 당겨서 줄을 정말 장지에서 핀 거미줄 실크에 장력으로 나는 것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건 정말 재밌는 케이스고 거미들이 나는 것 중에 이제 제일 특이한 것 중 그리고 제일 정말 잘 나는 방법 그리고 많은 거미들이 나는 방법이 이제 벌루닝이라는 방법이,인데 그거를 설명 안 해가지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뭐 항의가 들어왔나요 개인적으로? 아니요, 그냥 그건 아니고 그냥 걷다가 그걸 얘기 안 했네 해가지고 이걸 한번 얘기했어야 되는데 생각이 들어가지고 벌루닝 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루닝 말고로 풍선인데요. 그게 뭐냐면 일단은 거미가 난다. 그 청취자분도 거미가 왜 나나요 했는데 거미가 난다라는 거는 그 아리스토텔레스도 기록을 했던 거예요. 거미가 날더라. 그리고 찰스 다윈도 배에 있다가 그 비그로에 있다가 거미가 바다에서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바다에서 거미가 날라오지? 하면서 배에 갑자기 떨어지니까 떨어지니까 거미가 왜 날지 이런 것들을 막 포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막 옛날 사람들이 그 2차 세계대전 때,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비행기가 만들어지면서 막 그 전쟁을 했잖아요. 그때 보면 이제 비행기 파편에 막 절지동물들이 막 터져 죽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왜 있지? 하면서 이제 제대로 한번 조사해보자 해서 막 비행기 날개다가 부추만 들고 날아다니니까 거미들이 저 위에 4,000m 위에서 잡혀요. 그래서 얘네들이 왜 어떻게 날까 해서 연구를 했는데 어떻게 나냐면요. 그 거미들 배에 실크를 이렇게 하늘 위에 뿌려요. 실크를 하늘로 뿌려? 하늘 쭉 뿌리면은 그냥 그 실 가닥 이렇게 펼쳐질 거 아니에요? 그걸 풍선처럼 하고 날아가는 겁니다. 그럼 뭐가 이렇게 위에서 터지나요? 그게 이제 그냥 풍선 같이 이렇게. 실크가? 약간 좀 그 부피가 생기면서 낙하산 같이 풍선처럼. 근데 이게 이제 그럼 이게 어떻게 나는 원리인가? 많은 거미들이 그걸 하거든요. 주로 이제 조그만 거미들, 새끼 거미들 많이 하고요. 뭐 우리나라에 사는 뭐 그 주홍거미랑 되게 이쁜 거미가 있어요. 걔네들은 그 외국 정도로 성책 좀 큰 애들도 하고요. 그리고 타란툴라 같은 애들 있죠. 그 엄청 큰 애들. 걔는 새끼들도 합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거미는 다 그걸 해요. 정말 뿌려가지고 하고 얼마나 그게 좀 집단적으로 하냐면 그 사진을 준비했는데 호주에는 막 그게 걔네들이 단체로 벌루닝을 해가지고 실크로 이렇게 동네가 그냥 다 뒤덮이는. 무슨 뭐 허열몰건하다 동네가. 얘네가 단체로 이렇게 날아가지고 이렇게 착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근데 거미들이 가끔 단체 행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걔들이 뭐 여기가 살기 좋아 보여서 그냥 단체 착륙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유는 모릅니다. 하여튼 실크를 쫙 뿌려가지고 하늘 날다가 이렇게 착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날지? 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그 하늘로 뿌려져 있으니까 바람 타고 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막 사는 애들은 이게 바닥이 뜨거우니까
대류열이 있어서 좀 난이야. 그러니까 보면은 막 5cm 되는 애들도 막 하늘 위에 있어요. 그러면 대류열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좀 기발한 건 뭐냐면요. 그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때 그 플라스틱 짝대기 들고 플러스 마이너스 정전기 이거 막 해보죠. 이렇게 딱 대보면은 이렇게 머리카락 쫙그 올라가고 정전기 이런 거 해보잖아요. 그 거미줄은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극이거든요. 아, 거미줄이 마이너스 극이에요? 네. 마이너스 극이고 정전기 그리고 이제 지면도 마이너스 극이에요. 대기는 플러스 극이라서 그 정전기 반발로 그 어떤 공기 그 바람도 없어도 그냥 난다라는. 지면과 거미줄은 상극이기 때문에 그냥 그 공중부양을 하고. 네, 공중부양으로 난다라는 놀라운 설명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진짜? 이상한 설명이라 거의 정설입니다. 정말. 네, 그래서 그런 정전기 걔네들이 또 호박벌과 함께 유일하게 그 전자기적인 그 감지를 읽어요. 흐름을 지구에. 네, 그래가지고 각인데 하고 날려서 난다는 거죠. 정전기 엄청 신기하게 나네. 네, 전자기적인 반발로 난다. 그래서 많은 거미들이 그렇게 난다고 합니다. 벌루닝이라는 방법. 이 얘기 들으니까 진짜 스파이더맨이 나는 거는 실제 거미에 비해서 별로 대단해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이건 너무 1차원적인데. 그래서 1차원으로 나는 건데 거미들은 전자기적인 반발로 난다. 그렇군요. 그렇다고 합니다. 요거를 이제 AS 해주셨습니다. 벌루닝이라는 개념. 네. 그리고 이제 올해도 어김없이 러브버그가 또 기승을 부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전에 잡지사에서 러브버그 소개해 주신 적은 있었는데 일단 그때 러브버그의 정식 명칭이 붉은 등 우단 털파리 이렇게 된 거 맞나요? 붉은 등 우단 털파리고요. 네, 붉은 등 우단 털파리입니다. 근데 뭐 얘네들 관련해서도 업데이트 해주실 게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올해도 여김없이 작년에 막 그 북한산에 막 엄청 쌓이고 하고 올해도 여김없이 터졌는데요. 일단은 러브버그 여전히 수도권 한정 이벤트인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래요? 네, 이게 우리는 러브버그 너무 많아 이랬는데 뭐 인천, 뭐 서울, 뭐 근처 수도권만 터지고 뭐 전국 곳곳에 뭐 러브버그 맞다는 얘기 들어본 것 같은데. 그쵸, 전국 고사람들이 우와 러브버그 다 했는데 그게 봄에 4월, 5월 달에 사람들이 우와 러브버그 왔어 이거 뭐야 하는 거 있거든요. 막 다 붙어 있어요 똑같이. 근데 그거는 이제 보면 등이 검습니다. 러브버그는 등이 빨갛거든요. 이게 등이 검어요. 그래서 사진을 준비했는데 털파리라고 준비했는데 걔네는 러브버거랑 같은 털파리 과예요. 털파리 과인데 보면 등이 검죠. 그리고 속도 달라요. 뭐 되게 쓸데없는 특징이긴 한데 러브버그는 플래시아 속이라고 해서 여기 앞다리에 가시가 없는데 쟤는 가시가 있다는 별거 없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쟤는 똑같이 털파리과라서 그 러브버그랑 습성은 비슷해요. 그 유충 때 썩은 낙엽을 먹고 분해자 역할을 하다가 동시에 한번 대량 발생을 해서 그 이렇게 암수가 맨날 이렇게 붙어 있으면서 짝짓기를 하다가 수컷이 암수가 빨리 되게 일찍 죽습니다. 근데 쟤네는 러브버거랑 다르게 우리 옛날부터 살던 애들이에요. 항상 살던 애들이고 한반도에 늘 있었던 항상 있었고 친구들이구나. 한 몇 년 주기로 항상 대발생을 해왔어요. 기억을 해보면. 그럼 쟤는 러브버그라고 하는 건 틀린 거예요? 네, 쟤는 그냥 털파리입니다. 그냥 털파리입니다. 그리고 검털파리라는 애들 되게 대부분이고요. 근데 사람 좀 전국적으로 종이 많아서 아직 무슨 종인지 또 파악이 안 된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럼 수도권 밖에서 러브버그로 추정된 애들은 다 검털파리인가요? 다행히도. 네, 다행히도 다 검털파리고 원래부터 있던 애들이고요. 보면 등이 검고요. 러브버그가 좀 일찍 나왔어요. 봄에 나왔고 아니면 늦봄에 나왔고. 근데 이제 하는 짓이 비슷하죠. 근데 좀 더 커요. 네, 좀 더 크고 이런데 근데 애들이 도시에 좀 더 많았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이 있었는데 이제 러브버그는 항상 좀 수도권에 이제 그 여름에 이제 막 나왔고 지금 점점 없어지고 있죠. 좀 더 작고 이런데 등이 빨갛고 이런 특징이 있죠. 러브버그 좀 최근에 좀 근데 업데이트된 게 많습니다. 지난 1년간 일단 러브버그 하여튼 1년 사이클로 돌고 있는데 얘네가 이제 더 검색했죠. 사람들 어디서 올리나 사람들 찍어 올릴 거 아니에요. 막 러브버그 뭐냐고 막 그래서 찾아왔는데 물론 러브버그는 이제 저 말고 그 옆에 있는 제가 그 사수로 했던 학생이 주로 연구하고 있거든요. 늘 누가 있어. 항상. 근데 그 친구가 다 이렇게 가르쳐 준 내용을 아는 척하고 있는 건데 맨 처음 올 땐 기록 2018년이에요. 2018년에 그 곤충 좋아하고 막 꽃 찍는 거 좋아하고는 아주머니 아저씨들 그다음에 버섯 찍는 거 좋아하는 아주머니 아저씨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그 하는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곤충나라 식물나라라고. 거기서 진짜 가서 막 등산복 입고 정모하면서 막 그 중학교 때 거기 정모 가면 좀 큰일 납니다. 그래요? 가서 등산복에 아저씨 그 중학생 혼자 꽃 낑겨가지고 막 꽃 찍다가 그
뒤풀이로 저 맥주 마시려 했는데 중학생 한 명 꺼져가지고 약간 이런 눈치가 있는 되게 나이 많은 아줌마 아저씨들 많이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인천 수봉산에 네. 올라온 거예요. 이 벌레가 뭔가요? 이런 게 올라온 거예요. 2018년에 네. 인천 수봉산에 예. 거기 그런 맨날 올라옵니다. 맨날 사람들이 집에 벌레 날라오면 이 벌레 뭐예요? 이런 게 되게 올라오는 카페인데 거기도 이제 인천 수봉산에 딱 올라왔는데 네. 이게 딱 가장 오래된 기록이고 되게 의미 깊은 게 그 인천항으로부터 한 2km 그다음에 그 수도권 1호선 지하철 도하역으로부터 한 몇백 미터 안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 항구로부터 되게 오기 쉽죠. 뭐 컨테이너 타고 왔고 예를 들면 뭐 흰개미든 뭐든 다른 수많은 외래 생물 다 컨테이너나 아니면 팔레트 이런 거 타고 오거든요. 네네네. 팔레트는 검색도 안 된대요. 근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팔레트 타고 오고요. 그래서 영화보면 팔레트 이런 데 막 약순기 이러잖아요. 그래서 타고 오는데 그런데 타고 오기 때문에 인천항으로 되게 가깝고 또 지하철 1호선에 가깝잖아요. 실제로 지하철에서 러버 보거든요. 목격됐어. 네, 러버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러버가 지하철 타고 올 수도 있고 심지어 수도권이나 그런 데서 이제 인천에서 그냥 그냥 차 타고 오기도 되게 쉬워요. 왜냐면은 러버가 차를 좋아해요. 아 그래? 그 미국 차를 좋아한다고? 미국 러버가 실제로 그 차 배기가스를 좋아합니다. 아 배기가스를 좋아해요? 네네. 미국의 우리는 건 플래시아 롱기포테스인데 미국의 플래시아 리어티카라고 똑같은 애들 있어요. 똑같은 애들. 근데 걔네들은 실험 결과 그 배기가스가 이제 나와가지고 저 햇볕이랑 이제 같이 반응했을 때 나오는 그 화학 반응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차를 좋아해요. 그래서 특히 흰 차가 배기가스를 뽑는 걸 되게 좋아해서 그 차에 붙어요. 아, 흰 차를 유독 또. 네, 특히 유독 흰 차를 차의 배기가스를 좋아한다. 흰 차가 배기가스 뽑는 거를 그게 취향인가 봅니다. 걔네들이 그 차를 좋아해서 그럼 그 차에 붙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히치하이킹을 하네. 히치하이킹합니다. 히치하이킹에서 와가지고 이제 그래서 도시마다 이렇게 터지는 건데 수도권에서 쉽게 왔을지 않을까 해서 2018년에 근데 2018년에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 2019년에 별로 없다가 2020년에 좀 한번 터지면 아무도 몰랐고 그다음 작년에 갑자기 빵 터지고 올해 갑자기 빵 터졌는데 그 사이 작년에 빵 터져서 제가 키웠죠. 키워다 보니까 알게 된 게 하여튼 애벌레는 털파이처럼 낙엽을 벗고요. 평범하게. 1세대는 1년이에요. 주로 애벌레로 살고 번데기는 한 2주 하고 성충은 한 3일에서 6일밖에 안 살아요. 그래서 나왔다 해도 뭐 한 일주일이면 끝이네. 사라집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그럼 차 태워줘야지 그 정도면. 네네. 근데 또 이제 성충이 저 수컷은 모르겠는데 암컷은 저 꿀을 먹습니다. 아, 꿀을 먹어요? 네, 꽃에 꿀을 빨아먹고 그걸 먹어야지 산란하더라고요. 네. 일단 꿀 빠는 게 본능이네. 네, 차도 얻어타고. 차도 타고 꿀 빨아먹고 꿀 쪽쪽 빨아먹네. 꿀 쪽쪽 빨아먹으면 암컷이 알을 한 400개 정도 낳습니다. 아, 많이 낳는다. 네, 그래서 알 처음 나오면은 한 되게 좁쌀만한 요만한 걸 한 노란 거 알을 낳는데 시간 지나면 시커멓게 돼가지고 나중에 애벌레가 태어났습니다. 아, 이게 최신 연구예요? 네네, 최신. 왜냐면 애벌레 알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서 아마 중국에서 왔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그렇게 추정된다. 왜냐하면 이게 얘네가 사는 곳이 오키나와, 대만, 중국인데요. 일단은 중국은 좀 시즌을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그 시즌이 좀 타는 것 같긴 하지만 항상 있는 것 같고 근데 대만은 연중이고요. 그다음에 오키나와랑 일본 그쪽 그러니까 오키나와 야야 막 거기가 유일한 일본 쪽 서식지인데 얘네들은 봄에 나오고 그다음에 좀 늦 여름에 나오고 2번 나오는데 이게 얘네들도 걔네 기준 그 유입종이에요. 그래서 그 1992년에 야야마자도 나오고 2015년 오키나와 본섬에 처음 나왔는데 걔네들 기준도 유입종이기 때문에 아마 걔네들도 이제 얘네가 어디서 왔는지 걔네들도 지금 파악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일본 이름이 웃깁니다. 우리는 러브버그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미국도 유입종이에요. 미국도 원래 쟤네들 좀 저 아래 좀 중미 뭐 멕시코 코스타리카 이런 데 살다가 멕시코 타서 걔도 차 타고 쭉 따라와서 차 타고 와가지고 플리다에서 야 이게 뭐야 해서 그냥 짝짓기 하니까 러브버그라 불렀는데 일본 뭐라 그래? 우리는 그냥 역시 이거 미국 거 아니야? 심지어 2020년에 서울 처음 기록이 용산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처음에 용산? 설마 미국? 온 게 아닐까 생각했는데 미국 기지 때문에 근데 아시아 거였고요. 근데 이제 러버를 계속 근데 미국 이름 러버를 부르고 있지만 일본 애들은 이름 웃깁니다. 아이시테루요. 뭐 그러니까요. 아이노무시 진짜 그 러브버그야? 네, 그 사랑 벌레라고 붙이기도 하고 여러 이름이 있어요. 사랑의 벌레라고 붙이기도 하고 제일 어이없었던 게 그 교미충이라고.
해놓은 게 있고요. 교미충은 네네. 예, 같은 말도 아다르고 다른. 네네. 러브버그랑 교미 이름이 3개 있어요. 예. 아이노무시가 있고요. 네, 그렇게 네. 사랑의 벌레. 예. 진짜 교미충이라고. 교미충. 한자 예. 척척척 아주 하고 그다음에 예. 스케베무시라고 붙여놨는데 스케베가 변태입니다. 네. 맨날 짝짓기 하고 있으니까 색골 약간 이런 뜻이래요. 예. 그래서 색골 벌레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하여튼 걔네들도 그 짝짓기 하는 거에 약간 되게 그 집중해서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름이 웃기다 일본 이름도. 네. 그럼 우리도 약간 남쪽으로 장거리 뛰는 하얀색 화물차 같은 거 얘네가 얻었다면 남쪽 지방에서도 나중에 보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러브버그 추가 연구 결과는 얘네들의 서식지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왜냐하면 덥고 습한 곳을 좋아하는데 한반도에서 덥고 습한 곳은 계속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서식지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니까 할 얘기가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예, 아직 본편은 시작도 안 했는데 자, 이렇게 AS의 업데이트까지 마쳤고요. 네. 자, 좀 부지런히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그 갈로아 작가와 그 주제를 곤충으로 딱히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섬을 포인트로 잡아서 좀 독특한 생태를 갖고 있는 섬을 중심으로 그곳에 살아가는 생물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름하여 갈로 아일랜드라고 저희가 코너 제목을 붙여봤고요. 그 첫 시간은 바로 우리나라 제주도로 떠나보겠습니다. 제주도 뭐 어떤 섬인가요? 우리 곤충학자들에게. 제주도가 없었으면 이 우리나라 곤충도감이 요두께였다가 더 줄어들 정도로 정말 그 흥미로운 섬이고 제주도 막 되게 뭐 관광 뭐 이런 거 막 설명한 제주도 아름다운 섬이에요. 놀러 오세요 이거 많잖아요. 네네. 부족하다. 이게 곤충 생물이나 이런 것만 설명해도 되게 흥미로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리적으로도 재밌을 것 같고 다른 것도 재밌을 것 많겠지만은 문화도 재밌겠지만은 생물, 곤충이든 뭐 새도 뭐 물고 해양이든 해도 저마다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요. 일단 제주도 뭐 지리적인 특징만 얘기하자면 뭐 전설로는 뭐 그 설문대 할망이 지었다고 하지만 설문대 할망 들어보셨습니까? 전설이 있나요? 네, 어릴 때 동화책 보면 나오잖아요. 무슨 바다에 있어도 그 바다가 이렇게 거의 무릎에밖에 안 차는 엄청 거인 할머니가 있었는데 저는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 곽재식 작가님이 그 괴물 좋아하시잖아요. 괴물도 아실 거야. 근데 저는 저도 그 약간 그 영화 보면 괴수물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용가리 이런 거, 불가사리 이런 거, 둘이 좀 닮았어. 고질라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우리나라도 이런 그 거대 괴수 그 속담, 그러니까 설화가 이런 거 되게 좋아했는데 괴수라기는 할머니를 좀 괴수라고 칭하는 건 또 동방예의지국에서 그러네요. 그럴 수 있죠. 근데 하여튼 그 거대한 할머니, 거대 할머니, 그 거인 할머니가 있었죠. 근데 이제 할머니가 뭐 좀 안고 싶은데 안길 데가 없다 해서 뭐 이렇게 흙 쌓고 이렇게 딱딱한 애에서 팍 쳐낸 게 한라산이라고 합니다. 나무 그루터기처럼 만든 게 한라산이다. 그 정도로 거대하구나. 빡 쳐서 이렇게 걸터 앉았다는 게 한라산이라고 합니다. 물론 설화에선 그렇고 실제로는 한 200만에서 180만 년 전 바다에서 이렇게 용암이 불출한 거죠. 근데 그게 계속 40만 년 전에도 불출하고 한 10만 년 전에 계속 오랫동안 분출합니다. 우리가 아는 한라산은 한 10만 년 전쯤 분출해서 우리 교과서 배웠죠. 한 되게 붉은 용암이 분출해서 넓게 퍼지고 그리고 한 2만 5천만 년 전에 계속 분출해가지고 이제 옆에 오름 같은 게 많이 발달한 게 이제 현재의 제주도인데 문제는 아니라 되게 흥미로운 건 이제 이 신생대는 이 빙하기가 많잖아요. 빙하기가 많다 보니까는 그 빙하기가 있다 없다 할 때마다 이 해수면이 왔다 갔다 하면서 되게 얕은 우리 대만 해협이라든가 아니면 대한 해협이라든가 아니면 황해라든가 이게 물이 있었다 없었다 하면서 이 제주도가 한반도랑 연결됐다가 일본이랑 연결됐다가 한반도 이게 계속 반복됐습니다. 육지와 연결됐다가 분리됐다가 그게 계속 반복되면서 너무 재밌어졌는데요. 뭐 생태 같은 게 그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또 남쪽의 커다란 섬인데요. 그런 역사도 있겠는데 일단 또 이제 현재 상황을 보면 남쪽의 거대한 섬인데요. 일단 곤충 원래 남쪽이 재밌습니다. 곤충은 남쪽이 많겠죠. 크기도 클 거고. 그 열대하면 뭐 삐치착 하고 뭐 큰 것도 많고 뭐 덥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북쪽하면 뭔가 황량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아이슬란드 가서 우리가 벌레 걱정 안 하잖아요. 그렇군요. 아이슬란드 가면 뭐가 있겠습니까? 아이슬란드 가면 그 영화 뭐죠? 월터의 상상 그렇죠. 약간 스케이트보드 탈 생각만 하지 벌레 볼 생각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남쪽은 항상 뭔가 열대에 대한 환상이 있죠. 근데 훨씬 남쪽이죠. 그리고 섬은 항상 고립돼 있어가지고 항상 뭔가
독자적인 뭐가 나와요. 그리고 육지에서 볼 수 없는. 그리고 섬은 커야 되거든요. 예. 작으면은 얘들이 뭐 살 수가 없어요. 자기들끼리 뭐 먹고 물어뜯고 먹고 살다가 이게 죽거든요. 다 죽어. 이러다 다 죽어. 다 죽죠. 어항도 좁으면은 예. 금붕어 한 마리밖에 못 키우는데 그치. 어항이 크면은 금붕어도 넣고 구피도 넣고. 제주도 정도면 충분히 큰 섬이거든요. 예. 근데 또 문제가 아니죠. 훌륭한 점은 한라산이 되게 크잖아요. 예. 높이가 1900m 되잖아요. 예. 그러면은 아래는 아열대인데 위로 가면은 아주 옴대림이 나오다가 위로 가면 갑자기 북방 한계선까지 수목 한계선까지 넘어가면 갑자기 그 무슨 유럽 같은 되게 무슨 초지대가 나와요. 위로 갈수록 그 생태가 다양해집니다.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는 밑에는 열대인데 위로 갈수록 온대림이고 위에는 갑자기 무슨 몽골 같은 유럽 같은 다양한 생태가 포함되어 있어요. 고립된 섬에. 그러다 보니까는 이상한 것들이 너무 많죠. 뭐 구체적으로 어떤 뭐 곤충으로 치자면 뭐 예를 들어주시면. 곤충으로 치자면 뭐 일단은 섬에 사는 거, 뭐 아래는 뭐 아래부터 보자면 뭐 곤충 좋아하는 사람들 가장 좋아하는 게 사슴벌레 아니지 않습니까? 사슴벌레. 그렇죠. 사슴벌레 하면 뭐 일단 가장 유명한 뭐 두점박이 사슴벌레라고 있어요. 두점박이. 주황색 사슴벌레 보면 다 시커멓잖아요. 시커먼 거 있는데 뭐 두점박이 사슴벌레라고 뭐 주황색에 뿔 있고 막 점 있는 이게 우리나라 곤충이야 싶은 두점박이 사슴벌레도 있고. 제주도에만 있는 애요? 네, 제주도에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대만에는 막 있는데 그러니까 대만 사는 곤충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어져 있었으니까. 그러네. 그러네. 이어져 되는 거죠. 그리고 근데 그 사슴벌레도 예를 들면 우리 정말 제주도에만 사슴벌레, 뿔꼬마 사슴벌레라고. 귀엽다. 네, 뿔꼬마 사슴벌레라고 있는데 물론 사슴벌레 좋아하는 이제 그 뭐지 초등학생 마니아들 하면 좋아하죠.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 보면 이게 무슨 사슴벌레야 싶을 정도로 되게 조그만 애들이 있어요. 저런 애들은 정말 제주도에만 삽니다. 꼬마니까. 근데 물론 이제 마니아만 좋아한다. 근데 이제 정말 제주도에만 사는 애들이 그렇게 저지대만 있고 또 이제 고지대에 가면은 그 막 예를 들면 뭐 그 위에 정말 초원이 있거든요. 초원이 거기에만 사는 뭐 제주 청날개 메뚜기라든가 아니면은 아니면 산굴뚝나비라든가 아니면 고원 삽살이라든가 그리고 다양한 수많은 부전나비 아종들 이런 애들이 고립되어 있습니다. 얘는 좀 서늘한 데서 사는 애들. 그렇죠. 원래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강원도나 아니면은 정말 몽골 이런 데까지 살던 종인데 빙하기 때는 이어져 있었으니까 이거 뭐 시원한 대구만 하고 왔죠.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그냥 땅으로 왔는데. 맞죠. 빙하기 때는 다 시원한 데니까 왔는데 날 따뜻해진 거예요. 갇혔구나. 네, 맞습니다. 갇힌 거죠. 그리고 점점 따뜻해져요.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그나마 제주도에서 추운 데로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라산 여기에만 갇힌 거예요. 그런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럼 앞으로 더 따뜻해지면 얘네는 죽는 건가요? 제주도에서? 그렇습니다. 네, 죽습니다. 네. 근데 점점 위로 올라가요. 점점 위로. 갇혔구나. 왜냐하면 제주도도 계속 지금 막 조리대 이런 애들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식상 정말 올라가는 건 맞는데 점점 바뀌긴 하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 벌레 좋아하시는 분 많이 한탄하는 게 예전에 그 원나라 때 원나라 이렇게 고려시대 원나라 침공했을 때 말 데려와가지고 키웠댔잖아요. 그때 제주도 4분의 3이 불탔다고 해요. 그래요? 네. 풀 뜯게 하려고? 네네네. 여기 나무 그냥 없애고? 나무 다 없애고 목초지로 만들어서 말 키우려고 제주 한 4분의 3을 불태웠다고 해요. 정말. 그때 없어진 곤충이 뭐가 얼마나 많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최근에도 없어진 막 부전나비들이 많거든요. 정말 그 매표소 뒤 풀밭에만 사는 부전나비가 있었는데 매표소 뒤에서 서식지가 매표소 뒤에 이제 없어. 뭐 이런 것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면은 원나라 때 불탔을 땐 뭐가 더 있었을까? 숲을 통째로 없었는데. 네, 숲을 뭐가 더 없을까? 그 판타지가 있는 거죠. 1000년 전 제주도는 어땠을까? 실제로 막 일제강점기 때 제주도를 처음 연구했거든요. 그래요? 네, 봅니다. 그리고 이제 곤충들을. 그리고 서울만 일제강점기 때 서울 영광 보면 이게 어떻게 서울에서 나와? 막 봅니다. 그때 서울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경성이었잖아요. 그러면 K조 하고 돼 있어요. K조. 네, K조 하고 돼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서울에서 나와? 하지만은 그때 서울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1000년 전 제주도는 그런 거죠. 저는도 대체 어떤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있었을 상상을 것이다. 초월하는 열대의 야생의 어떤 섬이었을 텐데 아쉬운 거죠. 그러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면 그 제주 뿔꼬마 사슴벌레도 일본인이 1950년도에 처음 잡고
50년째 안 잡혔거든요. 네. 50년째 안 잡히다가 2000년도 초에 그 누가 처음 잡았어요. 처음 잡고 야 이게 진짜 나온다더라 해서 사람들이 다 가고 50년 전 전설의 포켓몬 같은. 네, 맞습니다. 야, 야. 50년 전 일본인이 처음 잡고 예. 그 처음 기자하고 근데 진짜 있는 거야. 또 일본인들이 좀 그 워낙 과장하고 과장을 많이 해가지고 예. 설마 이게 있는 거겠어? 이게 실제로 그 일본인이 옛날에 그 맞춤을 하는 사람이 한국 나비를 한 700 몇 종으로 불려놔가지고 석주명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서 100 몇 종으로 줄기다 그런 작업도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인이 그게 심해요. 과장이. 그래서 막 다 같은 배추인답인데 이거 문이 다른데 신종. 내 아내 이름. 이거 문이 다른데 신종. 내 아내 이름. 네, 내 자기 업적 만들려고 불렸다가 나비 박사 석주명 선생님한테 헛소리하지 말라고 하는 걸렸구나. 신종 딱 해서 그것도 아주 쪽팔리게 그 영국 왕립학회에다가 딱 박제해버리고. 진짜. 왜냐면 걔들은 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 잡지 그냥 자기들 잡지 동네 잡지에다가 해놓고 아이고 내 아내 이름, 내 친구 이름, 내 사모님 이름, 동창 이름, 이거 나 그 신종 하나 사는데 너 이름 해줄게 하면서 이제 그 서로 친목을 다지면서 이렇게 지냈단 말 진짜로. 그런 전력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나라 나비가 700 몇 종을 불려놨어요. 900 몇 종을 불려놨는데 석주명이 헛소리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100 몇 종으로 줄인 다음에. 야, 많이 불렸네. 네, 그걸 이제 그 왕립학회에다가 그 박제를 해가지고 영국 왕립학회 해가지고 이제 쪽팔리게 망신 주는 거죠. 네, 그런 거죠. 근데 그 사람은 또 이제 그 이렇게 소규모로 지들끼리만 한 게 아니라 학제라면은 세계사회만 공유해야 된다는 좀 마인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또 해놨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50년 만에. 뿔고만 하는 야 이것도 그냥 일본인이 좀 그런 거 아닙니까? 생각을 했는데 진짜 찾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니 이게 진짜 나와? 해서 이제 이게 어디지? 했니까 위치에 나왔잖아요. 사람들이 다 가서 잡으니까는 옛날에 가서 잡혔는데 이제는 한 4년 가서 한 마리 봅니다. 네, 저도 그 중학교 때부터 가다가 중학교 때부터 그 소문 듣고 제주도를 갔다고? 부끄러운 얘기인데 가다가 그 2년 아까 전인가 그 곤충나라 식물나라 회원이셨나요? 혹시? 당연하죠. 근데 2년 전인가 3년 전부터 예. 처음 봤거든요. 예전 한 2, 3년 전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털려요. 이게 욕망에 의한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말 인간의 욕망에 의한 그게 멸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포획이 돼서 없어졌구나. 포획이 돼서 없어집니다. 네, 참 비극적인 내용인데. 네. 그렇군요. 왜냐하면 섬이니까요. 섬은 결국에는 설계가 한정되잖아요. 네네. 실제로 뭐 예를 들면은 옛날 뭐 호주에 살았던 뭐 타즈마니아 섬에 살았던 뭐 주머니 늑대 인간이 사냥하니까 바로 멸종하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은 섬이 되게 취약하죠. 예를 들면 지금 뭐 북쪽이든 미국 이쪽은 늑대가 사는데 일본은 늑대를 그냥 송 쏴주니까 바로 멸종했잖아요. 왜냐하면 섬이니까. 섬은 고립돼 있으니까 결국에 섬만 갖고 있는 좀만 우리가 인적으로 건드리면 사라지게 되죠. 그러네. 그만큼 잘 지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야,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너무 재밌네. 이래서 역시 갈로아 명불허전입니다. 요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화산 분출로 생겨난 제주도의 화석 이야기. 네. 화석 이야기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예. 주로 응회암이라는 지층에서 화석이 많이 발견. 네. 그러니까는 제주도가 이렇게 화산 활동을 했다면 그러니까 맨날 그 화산재가 터지는데 그게 화산재가 이제 되게 얇고 곱단 말이에요. 정말 그 분진처럼 고운 게 나오는데 그게 쌓이면 이제 얇고 곱은 응회암이 되고 그게 정말 보존력이 최고입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예를 들면 그 공룡 같은 경우 옛날에 그 중국에서 이렇게 공룡이 그 화산 터졌을 때 유독가스가 나오잖아요. 그거에 질식돼서 죽었어요. 어디 뭐 누구한테 밟혀 죽거나 이렇게 썩어 죽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가스에 이렇게 자다가 죽고 질식사. 그리고 응애암이 싹 덮여가지고 정말 완벽한 폭에 보존된 그 공룡도 나왔거든요 옛날에. 근데 이제 제주도도 응애암이 터지는데요. 그렇게 나와서 막 훌륭하게 보존된 화석 중에 그 사람 발자국이 나온 게 있어요. 사람 발자국? 네, 사람 발자국이.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사람 발자국 나올 수 있죠 제주도에. 시멘트 굽기 전에 누가 밟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아니에요? 잘 보면 알 수 있죠. 결정을 보면은. 그래서 저도 돌아하는 사람 되게 신기한 게 저도 이제 그 짱돌한 사람이 신기한데 그 지질하는 사람 보면 맨날 그 지질한 사람을 그렇게 그 시멘트 아니라면 하면 위험한 게 그분들을 전축이 대단한 게 지질해물 딱 꺼내요. 그러면 그 놀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문 장비가 있구나. 그리고 이거 뭐지? 어떤 암석을 하면서 딱 그 주머니에서 염산을 꺼내고 염산을 그러면 그분을 놀릴 수가 없습니다. 병에서 염산을 꺼면서 쫙 꺼면서 녹나? 그러니까 암석 성분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섣불리 못 건드리겠다. 섭불리 이렇게 공손하게 그분이 뭘 하시는지 딱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하여튼 그 시멘트 아니에요? 이러면 염산을 들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여튼 그 이제 그 하는데 그
이렇게 사람 발자국이 좀 있었는데 뭐야 그래서? 사람 발자국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사람이 왜냐하면 뭐 옛날에 살았으니까. 근데 재밌는 건 예. 옆에 코끼리 발자국이 있어요. 제주도에 코끼리 발자국이 있다고요? 네. 그게 재밌는 게 제주도를 코끼리가 밟을 수가 있나? 아,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예. 뚱뚱뚱뚱 커다란 포유류 발자국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코끼리 발자국인가 싶은데 네. 실제로 저 정도 이렇게 정말 묵직하게 커다란 동그란 발자국 이런 게 이제 나올 만한 게 뭐 옛날 신생 때 있던 커다란 뭐 땅늘보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예. 현실상 불가능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어. 코끼리 발자국이라 정말 해석을 한대요. 아, 근데 그래요? 예. 충분히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코끼리 그 근연 그룹 화석이 나오고요. 그리고 뭐 좀 뭐 빙하기 때 온 거예요? 네네네. 아, 그리고 뭐 우리나라 빙하기 때는 뭐 저 코뿔소 화석도 나오고 아, 저 그래요? 청주간 코뿔소 화석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 코뿔소가 한반도에 나온다고. 네 나옵니다. 네. 예.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 한반도 대단했죠. 심지어 좀 원숭이도 살았어요 우리나라. 네. 원숭이는 예. 일본 원숭이랑 거의 가까운 종이 살고 이러다 보니까는 예. 우리나라 한반도 대단했죠. 네. 제가 제주도에 비양도라는 섬을 좋아하는데 거기 네네. 코끼리 바위라고 유명한 게 있거든요. 아, 네네네. 어쩌면 옛날 사람들도 코끼리를 떠올렸을 수도 있겠네. 그렇겠죠. 네. 모르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 모르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 그래서 하여튼 예. 아마 인간이 이렇게 같이 코끼리 발자국이 있습니다. 무슨 코끼리 발자국이 나올 줄은 정말 상상도 네. 못했네요. 또 하나 할 얘기가 예, 뭐 있는데 이제 마무리하면서 하나 네. 정도 더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프닝 때 말씀하신 까치 라디오 오프닝 때 원래 네네. 제주도에는 까치가 안 살았는데 인위적으로 어떤 기업에서 그렇죠. 이제 까치 길조 울음소리를 듣게 해주겠다고 풀어놨다. 원래 지옥으로 가는 길이 선의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 선의로 풀었던 건데 그런 예. 끔찍한 일이 났잖아요. 네, 지금 농작물을 다 해치고 있고요. 그렇죠. 예. 실제 저도 제주도 가니까 그 까치들이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까마귀들은 좀 위로 가면은 이제 밀려났어. 한라산 가면 이제 까마귀들 나오는데 정말 네. 저지된 까치들이 좀 많은 많고. 그런 낭패를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그러니까 까치들이 진짜 잘 못 날아요. 보면은 한 2km 이상을 못 날고 막 그 산소 흡수도 되게 제한돼 있어서 얘들이 분산력이 되게 떨어지거든요. 네네. 바다를 못 건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하면 그 까치들은 그 울음소리가 지역마다 달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린 까까악인데 네. 걔네들 학명 보면 삐까삐까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아. 삐까삐까 울어가지고 피카츄인데? 피카츄죠. 예. 삐까삐까 울어가지고 유럽 사람들 삐까삐까라 불렀는데 예. 우리도 원래 그럼 삐까삐까구나 했는데 이제 네. 우린 까까이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 유럽 종은 까치가 삐까삐까고 우리나라 종은 삐까세리까예요. 삐까세리까. 삐까세리까는 뭐야? 그게 우리나라 순우리. 까치의 학명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 같은 종으로 봤는데 다르게 분리됐고요. 삐까세리까. 삐까세리까고요. 근데 이제 예. 바다를 못 건너니까 원래 일본에도 까치가 없어요. 근데 최근에는 일본의 까치가 되게 예전부터 들어와서 되게 기성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 임진왜란때 들어갔어요. 임진왜란때 설마 우리나라 한반도 까치들이 네, 사람 손 타고? 네 사람선 타고 데려간 거예요? 네 데려간 겁니다. 일본 애들이 보고 외장들이. 네 매장들이 이거 이 새는 뭐지 하면서 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은 네, 임진왜란 때 그 일본인들이 데려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진짜. 네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약간 최고의, 복수랄까요? 네, 네. 뭔가 좀 네, 그렇습니다. 네. 뭔가 좀 자랑스러운 네,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드네요. 네. 예. 네. 그렇구나. 갑자기 까치 얘기까지. 네. 이렇게 이번에는 이제 갈로아 작가와 함께 목요일 격주로 이 시간 할 때는 좀 곤충 이상의 생물들도 좀 만나볼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주도에만 사는 다양한 생물들, 제주도의 지리적 특징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갈로아 작가 2주 뒤에 뵙죠.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